토의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를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의 진행은 주식회사 비즈의 박윤원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패널 토론의 저장을 맡은 박윤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들 많이 오셨고 이런 자리에 저장을 맡게 된 영광이고 이렇게 또 준비하느라고 애써주신 신 교수님과 서울대 정책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예, 우선 시간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제한이 12시 40분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까지 하려고 하면 굉장히 압축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패널분들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윤봉여 차장님은 방금 소개를 발표하시면 되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김균태 박사님도 저는 상관없는데 이제 두 분은 넘어가고 세 번째 가운데 있는 이정재 박사님은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지금 심사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이은철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 정책국장을 맡고 계신 조정화 국장님이십니다. 사실 뭐 지나가는 말이지만 원안위에서 직접 이런 자리에 나오시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드실 텐데 오늘 여기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실 때 맨 오른쪽 끝에 황재훈 변호사이신데요. 황재훈 변호사는 사실 좀 독특한 캐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원자력을 하시고 법학을 해가지고 또 박사학위를 하시고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서울대 정책센터의 연구위원으로 있고 또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 모시고 오늘 토론을 할 텐데 우선 토론에 앞서서 굉장히 좋은 세 편의 저희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버넌스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김무환 총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아까 충분치 않아서 혹시 질문하실 분들이 있었을 텐데 또 못 하실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것까지 포함해서 특히 이제 계속운전이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사실은 보면 그 전체 규제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발표하신 두 분은 이제 제외하고 제가 특별히 그 조정화 국장님은 따로 언급을 해드리지 않고 조 국장님께서는 아마 제가 우려하는 거는 또 너무 많이 조 국장님께 이게 뭐 질문이라든가 많이 갈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조 국장님 맨 나중에 제가 차례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그 다음에 두 분 발표한 분들 빼놓고 우선 규제 쪽에서 지금 실제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재 단장님께서 한 5분 정도, 5분 이내로 간단하게 계속운전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재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킹스의 원자력 심사단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재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패널 추천을 처음 받았을 때 사실 이렇게 좀 큰 자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무환 총장님 강연도 감명있게 들었고 사실은 이제 패널로 앉아 있는 자리가 상당히 저한테 와분하기도 하고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패널 토의 제목이 이제 안전유지의 지향점이라고 해서 중간에
좀 바뀌어서 제가 좀 약간 착각을 했어요. 계속운전만의 토론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물론 이제 계속운전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심사를 총괄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좀 이제 계속운전을 포함해서 실무자로서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좀 말씀드리려면 한 3장 정도 주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중간에 좀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김환 총장님 발표부터 해서 좀 총론적인 큰 틀의 말씀들이 있었고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규제와 사업이 상반된 개념은 아니다. 서로 맞서고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원자력 안전법 제1조의 그 목적에 기준인 것처럼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선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한다라는 게 사실은 그게 규제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제가 사업을 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되 안전하게 하라는 그런 이제 개념인 것이고 동시에 이제 써있지는 않지만 규정을 만족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의 사업자의 재량은 또 보장이 되고 권한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인허가를 좀 하다 보면 운영에서 정한 사항이 좀 모호하거나 아니면 정해지지 않았거나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혼란이 되거나 아니면 추후에 어떤 법적인 쟁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래도 좀 더 짚어가려고 좀 시간을 좀 드리고 면밀하게 보는 측면이 있어서 규제 사이드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될 수는 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만거리로 작용을 할 수는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신고리 569 기성부터 월성 1호기 뭐 이런 걸 겪으면서 저희도 이제 기존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바라보지만 그 법령에서 요구하는 테두리 안에서 좀 다시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탈원전 정책이 회의가 되고 원전 산업이 다시 활성화가 됐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업무량이 상당히 폭증한 상태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저희 현장에서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자도 그렇고 일을 좀 꾸역꾸역 해내고 있는 뭐 이런 상황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지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대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행 속도는 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규제자들 그리고 이제 사업자들도 그 피로가 좀 극에 달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현재의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운전이 이제 10개 호기가 들어왔는데 3년 전만 해도 사실은 계속운전의 기록자도 안 꺼내던 못 꺼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바로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계속운전을 하라고 하면 사업자가 과연 준비를 제대로 해서 낼 수 있었을까? 지금 저희가 이제 10개의 호기를 심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된 부분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사를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좀 예측 가능했던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힘든 상황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사고관리 계획서 15년에 법제화가 되면서 19년까지 28개의 가동안전 사업관리 계획서를 제출했어야 됐고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우 그 APR 1400 원전에 대해서 좀 심사가 마무리가 됐고 원안이 신입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좀 바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APR 1,400부터 했는데 그게 이제 고리 2호기, 월성 이런 문제들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서구관리계획서의 법령 개정 취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안전법 1호, 그래서 1조 이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지금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현장에 빨리 적용을 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보다 보면 뭐 개선사항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짚어가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APR 1,400 원전에 대한 이제 승인이 좀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해왔는데 시간이 좀 없을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뭐 실제 쉼터를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많겠지만 저희가 오늘 이 자리는 사실 뭐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다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의 현황을 좀 분석을 하고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산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간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난제는 뭐고 그걸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같이 손을 맞잡고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을 좀 모색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도 논의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킴스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뭐 엄청나게 많은 팀과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은 그거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늘어난다고 해서 다 수입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토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지혜를 또 모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 생각엔 조정호 국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손을 띄고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따가 할게요. 권재원 변호사님이 계속 원전에 가서 법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시니까 5분 정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운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시고 답이 안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오늘 뭐 김무환 총장님께서 밝혀주신 것처럼 이제 도대체 우리가 뭘 모를 것인가, 철학은 어떻게 넣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는 이제 공학도 공부해봤고 법학도 해보니까 제가 법학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까? 왜 이런 법학론으로 논의를 할까? 도무지 이해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메소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서 가치 판단, 이익 형량 이런 기본적인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29페이지 보시죠. 29페이지 보시면 사고 확률이 심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사회적 효율을 할 거야. 법학자들 들어오면은 사회적 합의를 합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합의와 절차,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은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시면은 왜 우리는 계속 잘못된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 들어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전혀 법적 대신이 없다. 윤리적 의식이 없다.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본성에 따라서 물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법치가 중요하고 법학적 방법론이 적용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법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이것을 모르는 분야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공학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논의도 보시면은 세 분 다 논의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들 공학적 논의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기술적인 논의. 우리가 어떻게 논의를 해서 메소드를 가져가서 이 합의를 이끌어내고 무엇이 옳은가를 그러니까
무엇이 효율적인가를 얘기하는 게 있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규제처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운전도 한번 볼게요. 제가 계속운전은 지금 한 4, 5년 동안 계속 저도 이제 공부를 해온 영역이니까 보시면은 일단은 48페이지에 한번 내용이 나옵니다. 왜 최민희 의원이 저렇게까지 급하게 도발을 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 심야 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20조 이상의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라고 되어 있죠. 어디에도 이거를 계속 운전하려면 변경 허가라는 게 없습니다. 왜 저는 이걸 이렇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원안이 정점에 최초로 60년 허가를 받은 경우하고 원안위에서 허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경우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죠. 그런데 한쪽은 최초로는 원안위로부터 운영허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허가 쪽에 보시면 기간이 없어요. 그럼 변경한 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2015년도에 백성 만들면서 너는 변경을 받으려면 해라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변경허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 변경허가 들어왔습니까? 103조 때죠. 103조의 공천인데 이게 왜 들어왔느냐 보면은 잘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쿠시마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봤을 때 중요한 게 32페이지입니다. 전 세계는요,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내는 나라들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허가를 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은 김은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미국은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유명한 나라 중에서 이 제도를 후쿠시마에 바꾼 나라가 한 군데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다가 기간을 정하다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디일까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바꾸니까 일본에서 기간을 안 정하다가 정하면서 그 제도를 도입했는데 우리가 그 공정에 제정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간을 정했느냐? 아직도 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왜 우리가 이 해석에서 계속 막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미국처럼 그 기간이 정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해결하는 조항들이 있는 것이고 기간을 안 정했을 때는 멈출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조항들이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기간을 정하는 것처럼 조항을 해석하면서 기간을 정했을 때 가지고 부작용들에 대한 대처하는 조항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멈추지 않고 프랑스도 멈추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멈춰야 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 아까 원안위에서 이제 뭐 변경허가를 한다고 하는데 실전적으로 보면서 탈원전 법률이었어요. 저건 탈원전 법률이에요. 변경허가 필요 없는 해석할 수 있는데 할 수 없게 만드는 변경허가를 반드시 받게 해야 되는 탈원전 법률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열심히 입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기간을 정하지 않고 허가를 해줬는데 도대체 뭘 변경 허가를 받으면 도대체 뭘 변경해야 됩니까? 변경할 게 없죠. 변경할 게 없습니다. 허가 기간이 없어요. 뭘 변경합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기 다시 이제 저의 해석이니까 저의 독자적인 해석이지만 저는 충분히 뭐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입법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민주당의 탈원전 법률이 통과될 것이고 통과돼서 이제 앞으로는 제 해석은 술자리로 오겠죠. 이게 제가 뭔가 사업자한테 좋은 해석할 때마다 계속 입법이 하나씩 됩니다. 그래서 참 저쪽 생각 빠르다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건 테크니컬한 거니까요. 뭐 저는 뭐 미국식으로 기간을 정해 좋아요. 대신에 기간을 정한다면 미국은 기간을 정했을 때 허가가 된다 나오면 임시 허가를 줍니다. 법에서 멈출 이유가 전혀 없죠.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기간을 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기간을 정한다고 하면은 그 제도 받아들여 와야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는 것과 안 정하는 것은 뭐 어느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를 명확하게 선택을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게 하면서 각종의 안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계속 돼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철학적인 얘기를 하시면은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은 어떤 분께서는 우리나라 공청회가 지하철 같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청회는 사업자가 되게 이상한 겁니다. 사업자가 내가 안전합니다. 내가 이래서 안전합니다. 라는 것을 내가 자료를 내고 내가 준비를 모아서 내가 전설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예. 또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기술적으로 우리는 이런 기술 요구를 적용시킵니다. 우리는 이런 기술 기준을 따릅니다. 우리는 엄격합니다. 공학적 사고예요. 수용성입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냐 했을 때는 못 받아들이죠. 사업자가요. 프랑스는 원한이 갑니다. 원한이 가고요. 사업자가 원한이한테 잘해주면은 원한이가 해서 원한이가 지하철 대기하면 지하철 조례를 만들고 좌장을 행정부에서 인정을 줘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돼요. 다툴 수 없습니다. 너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절차 기술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왜 계속 플러스로 하시고 계속 얘기해 보는가 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이런 기준을 도입하면 된다. 이런 기준은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건데 이건 마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나 세계에 이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국민소통하고 국민설득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그것이 정확하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뭔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구체적인 그런 것보다 우리가 전반적인 기술적인 것에서 기간을 정하는 거나 정하지 않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의제기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법학자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일반 공학적인 접근하고 좀 다른 그런 뉘앙스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그래도 어쨌든 어려운 날이지만 이렇게 참석해 주신 고려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말씀해주시면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한이가 이런 자리에 오는 게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전 특별히 그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빨리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제기관이 정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많은 커뮤니티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우려하신 아까 김우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많은 내용 중에서 일단 그 SMR과 관련해서 국내 인허가 지연에 따라서 개발 완성 시기가 많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불신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우려가 많이 있다라는 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은철 위원장님께서 저희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모든 걸 리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심사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러분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실 수 있지만 ISMR과 관련해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 지금 믿습니다. ISMR 관련해서 사전적인 검토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를 사업자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아주 바쁨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제가 그 담당자별 레벨이 아닌 상위 레벨의 회의가 30회 이상 이루어져서 개발단과 킨스 또 저희 규제연구 추진단까지 계속 포함이 이루어져서
사업자가 지시한 기술보고서에 대해서 킨스가 중간 검토의 입장도 저희가 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지만 25년, 26년에 저희가 사전 설계 일단 신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때까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비경수로형에 대해서도 다행히 저희가 25년 예산에 저희는 사실 비경수로가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될 거라고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규제기관 입장으로 일단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ISMR이 일정에 늦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최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그 총리님 주제로 비경수령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원안위도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 25년 과제에 저희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내년도 과제에 비경수형도 과제들이 규제 관점에서 많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ISMR도 기존의 표준설계 승인에 대한 부분 준비만 있었던 거에 비해서 산업부가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서 34년인가요? 34년에 설치한다고 해서 ISMR 건설부터 운영 허가까지의 준비를 저희가 킨스가 할 수 있도록 그 과제도 준비를 시작합니다. 제가 SMR에 대한 부분은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킨스가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SMR에 대한 부분이 무척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사업자와 소통을 해가면서 어떻게 가는 것이 그 사업자의 개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규제자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산업부, 과기부, 킨스, 저희 통제기술원, 그다음에 그 ISMR 개발사업단, 원자력 연구원, 그러니까 모든 그 어소리티들이 다 참여를 해서 현재 저희가 어떤 상태에 와 있고 내년도에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려하시는 거에 못 미치더라도 꾸준히 차곡차곡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운전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사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취소소송이 있었고 확정소송은 아니지만 1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패소를 했습니다. 규제기관 담당자로 저희는 계속운전 허가를 준비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보리 2호기, 월성 2호기 두 번의 계속운전 허가에 이미 프랙티스가 있었는데 그 프랙티스 이후로 사실은 제도가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유효성 평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향후에 준비를 좀 더 철저하기 위해서 기간을 좀 땡기는 거고 유효성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자들 부담도 없고 규제기관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효성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도 정책 연구 중이고 그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그 한수원의 윤봉효 소장님 말씀은 실무자로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로 충분히 듣고 저희도 한수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유효성 평가를 해서는 킨스가 앞으로 계속 운전 심사를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규제기관 담당자로서 첫 번째로는 현재 월성 1호기에서 계속 운전을 허가를 했던 현행 제도 하에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돌다리도 두들려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거쳐서 원자력 안전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보리 2호기에 계속운전 허가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게 저희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게 한수원의 잘못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도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건 사실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한수원도 더 속도감을 내야 하는 건 맞고요. 저희도 킨스도 과거에 했던 사례들에 비추어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정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고리 이용기가 기준에 맞게 허가가 나면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다음 고리 3, 4, 5기 다음의 스텝들은 훨씬 더 단축된 시간으로 계속 운전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느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저희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로 인수위 시절부터 제기되어져 왔던 계속운전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황재훈 박사님께서는 개인의 해석임을 전제로 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행 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두 번의 계속운전 허가가 있었고 그 프랙티스를 전제로 계속운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던 저희는 이 제도가 원안위의 규제기관의 존재는 일단 첫 번째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인 거는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과 그런 걸 해소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균태 의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꺼려할 필요는 저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고리 2호기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앞에 되어져 있는 그 허가와 제도 개선이 서로 엉켜졌을 때 어떤 효과가 올 것인지는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김균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안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이나 얼마든지 저희는 오픈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법률안도 저희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안 개정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법률 개정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 여당, 야당 이 구조 때문에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저는 이거는 정말 그냥 어떤 실무자의 입장으로 박사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맞는 길이라면 법률 개정안을 올려놓고 저는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게 아닌가. 제가 사실 어떤 원로분께 억울하다라고 제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배님들이 이렇게 해놓으시고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해서 제가 사석에서 저희 진짜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하다고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앞으로 뚜벅뚜벅 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다라고 하면 원칙적인 방법론을 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산업부, 한수원 논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지금 쟁점이 계속운전 20년 이야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한수원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만약 법률이 바뀌든 시행령이 바뀌든 아까 김균태 의원님 말씀으로 해석으로 할 수 있든 20년으로 신청을 다시 하려고 하면 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평가를 다시 해야 되고 아까 윤봉효 소장님은 포기당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사실 한수원이 저희한테 제시해 준 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평가서 다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전이 정지되는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산업부는 전력 수급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0개가 모두가 다 정지되어져 있는 시간, 아까 유범효 수장님은 한기가 2,0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력 수급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원안제 머리가 아픕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제가 주의 깊게 해서 많이 들었고요. 또 가서 고민해 볼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규제기관의 역할은 뭔가 국민이 기대하는 바가 뭔가 하는 걸 고민하시면서 특히 아마 교섭원장 관련돼서는 벌써 미루기에 있었던 그 재판 결과 이게 아마 원안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제한 요인,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변화에 대비해서 ISMR이라든가 비경제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분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은 손 드셔도 기회를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다른 여기 오늘 논의 중에 저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제도에 뭐가 맞다 틀리나 이런 되게 구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정말 옳은 것을 지향하고 있느냐. 아까는 김무한 총장님께서 3년 일하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굉장히 죄송하다고 해서 저는 30년을 일했기 때문에 정말 여기 앉아있어서 이런 얘기 할 자리가 아닌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저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할 거냐 이쪽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혹시 플로어에서 의견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시장님 말씀.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이 계시지만 저도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일 먼저 손들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항상 에너지 문제, 이건 국가의 미래, 국가 경제력량, 또 국가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안전 규제가 단순히 안전 규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공학적, 기술적 이런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가동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 비용으로 연결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자력 안전 규제가 강화가 되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고,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은 그 대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석탄이나 LNG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LNG입니다. LNG는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탄소 배출 원자력보다 50배가 넘습니다. 또 초미세먼지, 국민 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경기도에 제일 많이 충남 제일 많이 석탄, 경기도에 제일 많이 LNG, 이 수도권 주민들한테 치명적입니다. WHO 발표에 의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700만 명 이상이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원전이 가동이 중지되면 그 미세먼지 배출하는 석탄이나 LNG 발전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훨씬 중요한 문제가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제가 간단하게 추산해도 원전 가동률 1% 떨어지면은 안전에 적자 2천억 이상이 늘어납니다. 왜? LNG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비싼 LNG한테 그럼 10%면은 2조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65%, 지금 미국 기준 94~95%면은
6조 원의 전기요금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전기요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학자나 정치인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2010년까지는 우리가 중국보다 쌌습니다. 산업연금이 76원이었습니다. 10월 24일 날 우리가 10.2% 올리면서 중국의 1.5배가 됐어요.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중국이나 미국보다 우리가 1.5배가 비쌉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 주요 국적이 뭐냐? 첫째,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우리나라 전기 다소비 1등 삼성전자, 2등 하이닉스, 4등, 5등 디스플레이입니다. LG하고 삼성. 두 번째 그룹이 철강 자동차 선박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 다소비 3등이 현대제철이고 7등이 포스코입니다. 그 다음에 요 얘기를 꼭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이 석유화학 전기제품인데 6등이 LG 석유화학, 8등, 9등이 SOL, SK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수출 주요 국적이 그대로 최고의 전기 다소비 국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 1원이 올라가면은 바로 중국의 1%가 올라가, 10%가 올라가고 그만큼 그래서 원전, 안전, 규제 우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과연 얼마, 대신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것도 원자력 안전 규제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단순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걸 정치권에 알려야 돼요. 언론에 알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요 얘기만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ISM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충남에 우리나라 석탄 안전발전소 59개에서 29개가 충남 해안에 있어요. 그래서 충남 우리나라 전기 발전 1위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29개가 충남에 있는데 14개를 2036년까지 폐쇄하기로 되어 있어요. 과연 이걸 뭘로 대체할 것이냐? ISMR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석탄하기 대체를 하려면은 전라남도 전체 우리나라 가장 많은 태양광이 있는 전라남도 전체 태양광을 깔아야 돼요. 전라남도 14개를 2036년까지 우리가 깔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결국은 ISMR밖에 대책도 없는데 이 규제 개선이 되지 않고 기존에 이런 정말로 제가 보면 한가하고 한심한 규제가 개선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수출 제조업이 폭망하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도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건방진 얘기는 보이지만은 저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 규제가 지향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이런 단순히 안전 규제가 갖는 것보다 훨씬 국가적인 큰 문제가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여기 특히 우리 조정아 원활히 정책국장이나 이정재 단장님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원전 규제에서도 경제가 또 치러야 되는 대가 비용이라는 거 이런 것까지도 크게는 고려되지 않는 수 있는데 혹시 아마 시간은 딱 한 분 정도만 더 혹시 의견이나 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장님께서 킨스와 원활히의 발전적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신 말씀을 좀 풀어주셨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조 국장께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 사실 제가 지금 안전정책국장으로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안전정책국장을 처음 맡으면서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아이디얼리 저희도 NRC처럼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당시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실제로 그리고 많은 분들께 자문도 구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갈 수 없을까? 그냥 이런 거버넌스를 잘 이해 못하는 시민 국장으로서 잠깐 해봤던 고민이었고 이후로 업무에 이제 사실은 왜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에 빠지게 되는 한계로 이후로 많은 고민을 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아까 김환 저한테는 원장님 저한테는 김환 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실 제가 숙제로 지금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저희 심사단장님이 사실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게 계속운전 10기, 그리고 세울 선사오기, 그리고 신한울 선사오기, ISMR, 또 체코 원전 APR전. 사실 키스가 어떻게 돌아가나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킨스에 계신 분들 항상 저한테 질문합니다. 이 많은 일 중에서 많은 일들의 프라이어티를 좀 정해달라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 제가 답변을 잘 못합니다. 다 빨리 해주세요라고 밖에는 그만큼 지금 규제 전문 기관이 힘들고 사실은 이제 아까 왜 리걸 어토리티, 테크니컬 어토리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얘를 이제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재훈 박사님처럼 원자력도 하고 법학도 하신 분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킨스가 제대로 하나 원한이가 일을 제대로 하나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안건 하나하나 그러니까 원한이 심의 의결을 할 때마다 사실 킨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는 게 많고 그동안 미처 세팅되어지지 못했던 하이레벨의 옷이나 법령 김민태 의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준비 안 되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따라가는데도 지금 허덕허덕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한테도 안식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좀 공부하고 업데이트하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치입니다. 지금 그냥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언젠가는 그게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 정해져 있는 숙제를 제 시간에 저희가 정해져 있는 숙제를 제 시간에 그다음 중요한 건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준비를 하는데도 허겁허겁 되고 있어서 오늘 원장님 주신 말씀 그리고 다른 분들이 주신 말씀을 숙제로 안고 돌아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씨앗은 심겠습니다. 시작은 해야만 그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어쨌든 해결이 되는데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누군가는 그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논의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로 알고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이 사업자 측에서 그리고 또 기재자 측에서 바라본 관점에 계속운전 공간에서
뭘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실이 어떤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세부적인 오늘 사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 생각에 지금 원안위 입장에서도 아마 이런 좀 더 나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제도가 완벽한 게 아니고 충분히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와 그런 것에 대한 이 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일이 또 오래 걸려 들어온 거죠. 근데 앞으로는 그럼 달라질 거냐면 또 달라질 것 같잖아요. 앞으로는 더 일이 몰려들고 더 많은 더 다양한 것들하고 이런 것들이 몰려들었지 더 일이 단순해지지는 절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외국은 과연 어떻게 하는가를 저희가 보는 거고요. 예나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현재 규정을 준수하면서 인허가 심사를 해야 되는 규제자의 입장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현재 규정만 만족을 시켜가면서 또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계속운전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닥치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 제가 공청회를 제가 과장을 몇 번 해보면서 느꼈던 걸 이거 과연 10년마다 해야 되는가? 저는 아주 정말 뼈저리게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조차도 우리가 이해도 못하는 이거 아리아 환경영향 평가를 갖다 놓고 우리의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이건 어쨌든 우리가 가장 우수한 제도도 또 가장 열악한 제도라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자리가 사실 뭘 해결하기 위한 자리보다 우리의 논의에 많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가 모아져야 되는 그런 자리가 꼭 되기를 바라고 그런 출발점에서 오늘 같이 이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규제자는 규제자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답답하고 지금 힘든 면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 모두 다 같이 진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우리보다 나은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나은 길을 같이 지혜를 모아 찾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큰 거를 한 번에 하기보다는 아까 나왔던 좀 작은 제안들이 많아요. 뭐 이런 거 사실 법 해석만 조금 바꿔줘도 쉽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전성에 저해가 되지 않는 거라면 가능한 방안을 좀 찾아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서를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얘기는 지금 보니까 오늘 안성도 지금 각자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역사는 자기 논이 아니고요. 내가 또 오늘 요점 좁혀가지고 거기서 설명을 합의점 상식인가 아닌지에 대한 그걸 좀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해야 되니 이게 지연시키고 그 손을 왜 하나님 감수하면서 지연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고 서로 얘기함으로써 한 시간 여러분들 의견을 그런 방안에서 예, 감사합니다. 이런 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이 오늘 같은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각각의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해결해 나가는 좋은 출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이제 오늘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모두 동참해 주시고 좀